그래서 가격이 뭔다고요?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뜻이죠. 가격이 뭐요? 동일하지 않다.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 같은 경우는 요 개별성을 같은 말로 이질성 쓰기도 해요. 뭐요? 질이 다 돼서 이질성 쓰기도 해요. 이질성이다. 그래서 이 경우도 만족치 못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요? 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전입과 퇴거 이거예요. 즉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뭐요? 시장에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만들거나 판매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시장에 들어가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뭐다고요? 자유로운 전입과 퇴거예요. 그런데 부동 같은 경우는 제일 큰 이유가 하나가 있죠. 공적 규제가 강해요. 뭐요? 공적 규제가 참 많아요. 우리가 흔히 보면 뭐 있어요? 그 토지 거래 허가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 경우는 허가 요건이 충족된 사람만 사고 팔 수 있죠. 그것도 있고 뭐 또 우리 과밀 억제 지역부터 해가지고 봤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로운 전입과 퇴거가 어렵다는 뜻이죠.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보았듯이 뭔다고요? 좀 거래가 비공개적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정보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뭐요? 만족이 어려워요. 그 부동산 어디서 간다고요? 하나 보면은 이건 당연하게 어디서 간다? 불완전 경쟁성에 속한다. 어디서 간다고요? 불완전 경쟁 시장에 속합니다. 그 보통 우리가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은요,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좀 특수한 시장이에요. 일반 공사분들은 요 네 가지 중에서 보통 한두 가지는 보통 충족하는데 부동산 시장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개라도 충족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불완전 경쟁 시장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독점 시장이다 또는 과점 시장이다 또는 독점 경쟁 시장이다 분류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 세 개 중에서도 그 충족이 드물어요. 되나요? 좀 특수한 형태의 시장입니다. 되나요? 뭐 때문에? 특히 제일 큰 게 부동성 때문에.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다. 되나요? 그냥 불완전 경쟁 시장에 속한다. 이거만 알면 돼요. 그거 넘어가고 그거 보면은 뭐 부동산 시장에 지역성 있나요? 특성에. 이게 뭐 때문이다? 부동성 때문이다. 뭐요? 부동성 때문이다. 이 말이고요. 그 두 번째, 비공개성, 비표준화성, 비조직성 있습니까? 요 세 가지는 앞에 다 B자가 포함 들어가야 됩니다. B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제가 한 번씩 볼 때 쓰리비 사건이다. 뭐라고요? 세개 B자. 세개 B자. B자 빠지면 안 됩니다. 조직적이지 못하다. 뭐요? 상품이 표준화되지 않다. 그 다음에 정보가 거래에 대한 정보 등이 공개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B자가 들어가야 된다. B자가 빠지면 된다는 거 봐놓으시면 되고 그게 2번, 3번, 4번. 특히 뭐 때문이다? 개별성 때문이다. 뭐요? 개별성 때문이다. 보면 되고요. 뭐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있나요? 이는 특히 우리 이게 제일 관계된 게 이게 우리 감정평가할 때 부동산은 단기적으로는 가치로부터 가격이 왜곡되어 괴리되어 가격 왜곡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일착이 된다. 맞나요? 그 개념 한번 보면 되겠네. 감정평가에서 나오죠. 나중에 할 거고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3항에 있나요? 3항에 있죠? 그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같도록 가격이 좀 된다는 것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넘어가고 쭉 넘기면 그 139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확인 학습은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완전히 동일적인 아파트를 해도 아파트가 입지한 지역이나 또 아파트가 있는 위치가 달라지면 뭐요?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맞나요? 이게 뭐요? 부동성과 개별성 때문에 맞나요? 자, 이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왜곡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어디서 옵니까? 감정평가. 그죠? 가치와 가격. 부동산 시장으로
뭐요? 부동시장은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도 배분한다. 그렇죠? 이런 말이고. 그다음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유형에 보통 우리가 지대나 지가가 높은 곳은 높은 지가나 지대를 감당할 수 있는 보통 상업용이 입지하고 또 외곽에 뭐요? 지대나 지가 싼 곳에 넓은 토지를 요구하는 뭐요? 농업용이나 보통 임원용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뜻이고요. 이거는 뒤에 볼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이 뭐요? 말 그대로 부동성으로 인해 뭐요? 동일한 가격이 아니죠. 일물 일가의 법칙이 부적용되는 거니까 다 뭔다고요? 지역마다 또 같은 지대도 위치마다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그죠? 동일한 가격이 승되지 않는다. 맞나요? 다음 몇 번? 5번. 근데 이 파트 이거는 요 시장에서 안 내요. 우리 앞에 했던 거 뭐 부동성, 개별성, 영속성 있죠. 그죠? 그거 하고 뒤에 감정평 같은 걸 연결해서 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되나요? 예전에 이거 한번 특성하고 기능을 내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이거는 특성인데 기능으로 시험 냈다가 패소했어요. 그 다음부터 그냥 여기까지 잘 안 내고 시험 내면은 뭐 낸다고요? 우리 앞에 탄력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정평가에서 같이 가격 이런 갖고 시험 내는 거예요. 되나요? 보면 돼요. 또 부동성, 부조 연결해 놓습니다. 보면 되고. 그래서 한번 그 프린트물 4번. 있나요? 4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린트물 3-2 현실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시장으로 분석되고 있다. 맞나요? 다음 완전 경쟁이 아닙니다.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범위는 뭐요? 국지화된다. 맞나요? 이거는 부동성 때문이죠. 나중에 우리 영속성은 부동산은 뭔다고요? 감가나 소모되지 않는다. 토지 같은 경우는 맞나요? 토지는 감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감가가 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뭐요? 가치가 떨어지는 게 감가예요. 근데 토지는 영속성 때문에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는 시간이 흐르더라도 소모되지 않는다. 그게 영속성이에요. 되나요? 근데 국지화는 국한된 지역이에요. 국한된 지역의 문제는 뭐다? 부동성 때문입니다. 그죠? 자, 다음. 부동시장은 수요, 그럼 답은 2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죠? 개별성 때문에 세계피자, 비공개성, 비조직성, 비표준화성. 맞나요? 보면 되고요. 이건 특히 개별성입니다. 피자 3B는 세계피자. 부동산 시장은 경제주체의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행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죠? 보면 되고, 이게 뒤가 입찰지대와 관계돼요. 입찰지대. 뒤에 하겠지만, 입찰지대. 답은 2번 되고. 그 다음 140페이지 넘어가면, 요 내용은 우리와 큰 관계가 없어요. 되나요? 앞에 뭐 단기는 어떤 개발이나 완공 중일 때, 개발이나 완공이 곤란한 기간은 단기, 가능한 기간은 장기라 보면 돼요. 그건 또 보면 되고, 당연히 뒤에 정책을 탈 거니까. 그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 142페이지, 143페이지 있나요? 있나요? 여기까지는 가입표 쳐버려요. 가입표 쳐버려요. 가입표 쳤어요. 그 144페이지 보면 주택 수요하고 주택 소요가 있어요. 있나요? 요 개념만 좀 봐놔요. 개념만. 주택 수요가 뭐였어요? 유효 수요. 뭐요? 주택 수요는 유효 수요를 말해요. 유효 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 유효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는 자유시장 경제 논리예요.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면 구입 의사와 구입 능력을 갖춘 사람만 시장 수요란 말이에요. 그 시장 수요니까는요, 자유시장 경제에 따른 거예요.
주로 여기서 보통 중산층 이상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누가요? 중산층 이상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중심은. 근데 주택 소유 개념은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뭐요?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데 뭔다고요? 주택을 살 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니드가 뭐예요? 필요. 소유가 필요. 이런 것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택은 필요한데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로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잠재 수요층을 대상하는 거예요. 뭐요? 주로 무주택 서민들. 이런 서민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부 차원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등을 공급해서 뭐요? 주거 안정을 기하게 해야 돼요. 맞나요? 그이는요 주로 사회 정책적 개념이란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주로 정부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로 대상이 뭔다고 주로 공공임대 아파트 이런 것들이에요. 되나요? 참고 보면 돼요. 그 말입니다. 그럼 정부는 누굴 중심으로 하면 된다고요? 정부는 주로 무주택 서민들, 공공임대 아파트에 관심을 두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유시장 경제에 의한 주택 수요는 민간 경제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 주택 수요와 주택 소유 개념으로 시장 경제와 정부의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뭔다고요? 우리 정부가 시장 경제 개입해가지고 자기 돈벌이 하고 있어요. 참 못된 나라죠. 그 말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 아파트나 정부가 짓고 어떤 것들은요 분양용 아파트는요 민간 경제에 맡겨야 돼요. 맡겨서 뭡니까 이루어지는 게 원활한데 우리가 거꾸로 우리 정부가 수익 사업하고 있고 민간 경제는 자꾸 추기를 하죠. 그죠? 그 문제인 거예요. 참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정치인들의 문제예요. 다음 한번 이거는 하는 거니까 봐두시고요. 되나요? 자 다음 주택시장 분석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넘기고요. 쭉 넘겼습니까? 147페이지까지 넘겨버려요. 148페이지. 제가 넘기는 부분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와 크게 관계없다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20배 이후로 표준 목차가 나오면서 특정 교수 책에 있는 것은 못 내게 해요. 시험에. 못 내게 하는데 내가 넘긴 그 내용은 특정 교수 책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되나요? 근데 이런 내용이 하면서 나오는 이유는 그 특정 교수가 예전에 7, 8대 취재 들어갔다가 제명됐어요. 자기 책에는 뺏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교수가 한테 배운 애가 요 책 쓴 애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수급 막 뺏기다 놓은 게 쓸데없이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최근에 20여 유로 10이 안 논다. 되나요? 그 표준의 말 자체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명의 저명한 교수가 있으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20여 유로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음 이제 주택의 여가 과정이 있어요. 있나요? 여가 과정. 그 주택 여가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조금 개념만 잡아놓으세요. 개념만 잡아놓으세요. 개념만 잡아놓으세요. 그 페이지 148페이지. 주택의 여가 과정. 여가 과정. 같은 말로 주택의 순환 과정이다 쓰기도 해요. 뭐요? 주택의 순환 과정이다 쓰기도 해요. 과정이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봐보세요. 한 아파트의 수명을 한 50년 잡았을 때 50년. 뭐요? 그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면 나중에 철거되어서 재개발 때까지 한 몇 사람 정도의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몇 사람 정도가 몇 가구 정도 소유권 이전이 되면서 그 집의 주인 소유자가 바뀌겠어요? 한번 계산해 봤어요? 50년 같으면은 수명이 계속? 거기는 한 100년 살 거니까. 계속 살 건데, 태어나서부터. 그죠? 계속, 내가 볼 때는요, 우리가, 자가용 같은 경우도, 자가용 있죠?
그것도 수명이 10년 본다면은 그 사이에 소유자가 한 3명 바뀝니다. 그죠? 샀던 사람이 팔고 또 세차 사고 또 산 사람도 쓰다가 또 팔고 또 단축을 사고 그죠? 바뀌어갈 겁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아파트 같은 50년 같으면요. 그 사이에 거기에 처리될 때까지 엄청나게 뭡니까? 상당히 많은 뭡니까?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거예요. 맞나요? 그 과정을 뭐요? 여과 과정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과 과정이다. 되나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과 과정이다. 그럼 이렇게 말 그대로 주택의 뭡니까? 질이 바뀌면서 제일 처음에는 뭐요? 새주택이니까 고가주택. 질이 바뀌면서 질이 자꾸 노화돼 가면서 뭡니까? 값이 싸지면 더 낮은 층의 소유권자로 계속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 50년 지나면 다시 재개발이나 재건되겠죠. 되면 다시 이제 뭡니까? 새주택으로 바뀝니다. 그죠?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주택의 여과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에 뭐서 나왔습니까? 주택의 여과 과정이란 주택의 질적 변화와 질적 변화가 뭐요? 노후화. 뭐요? 노후화. 노후화를 말해요. 변화와 그 다음 뭐요? 사람들의 소득 계층에 따라서 소유권의 소득 계층에 따라서 소유권의 뭐요? 이런 이동 과정, 주거 이동 과정 말해요. 맞나요?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동 과정. 그러니까 이사 들어오고 나가고 이사 들어오고 나가는 그 과정을 말한단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일 처음 우리가요. 새 주택이 생겨요. 그때 신규 주택에서 뭔가 하면은 값이 비싸다가 그냥 가치가 높다면 가치가 뭐 효용이 높은 거예요. 새 주택은 효용이 높죠. 모두 건물의 기능도 좋고 맞나요? 그래서 고가주택을 쓴 거예요. 뭐요? 고가주택이라 써요. 고가주택. 주택이라 써요. 일단 고가주택에는 상대적으로 조금요. 이런 고가주택을 뭡니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좀 상대적으로 상위 소득계층이 입주한다 이 말이에요. 뭐요? 상위 소득계층이 입주해요. 계층이 입주를 해요. 계층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사용한단 말이죠. 사용해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서서히 이 과정이요. 이게 시간이 객가되면서 노후화돼 가요. 뭐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뭐요? 노후화가 진행됩니다. 노후화되면 이제 뭡니까? 세쪽이 서서히 저가주택가 돼간다는 거예요. 뭐요? 저가주택이 돼간다. 좀 효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세주택보다는. 저가주택화가 됩니다. 저가주택화 돼간다는 거죠. 되면 요 사람이 이제 뭐요? 요 주택에서 이사를 나간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누가 들어오겠어요? 한 단계 낮은 하위 소득계층이 입주한다 이 말이에요. 뭐요? 하위 소득계층이 입주해요. 층이 입주해요. 그럼 결국 요 과정을 말한다고 요걸 하향요가라 불러요. 무슨 과정이라고요? 요 우리가 하향요가라 불러요. 그럼 하향요가는 뭐요?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소득계층의 주택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걸 하향요가라고 이렇게 개념 붙여요. 개념 쓴단 말이에요. 그 밑에 요 하향요가에 요건이 있어요. 요건. 뭐요? 하향요가에 요건이 있어요. 요건. 요건 봐두셔야 돼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상향요가가 아니고 요 하향요가예요. 뭐요? 요 하향요가에 요건이 있어요. 요가에 요건이 있어요. 요게 안 빠져도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향요가 된단 말은 일단 상대적으로 뭐요? 하위 소득계층이 자기 집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단 세 주택은 아니더라도 그죠? 쓴다 이 말이에요. 되려면요. 첫 요건은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야 돼요. 뭐요? 뭐가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뭐 한다고요? 증가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예전에 감정평가할 때 경제적 내용서를 공부했을 거예요. 뭐요? 경제적 내용서를 공부했을 거예요. 그 경제적 내용서를 하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말 그대로 건물에 형이 있어야 수요가 있어요. 만약에 한 50년 지나서 건물을 쓸 수 없다면 수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없어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상향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저까지 수요가 있다 말자처럼 아직까지요. 효용이 있는 거예요. 효용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는 겁니다. 맞나요? 아직 내용 요소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 내일 모레 무너질 집을 누가 사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직 썰 수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아직 경제적 내용 요소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되나요?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뜻이에요. 두 번째요. 요 고가주택이 뭐야? 일단 할인 그래야 돼요. 뭐요?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자 쓰던 주택이 싸게 팔려야 돼요. 그 말은 뭐 한다고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뜻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는요. 부자 쓰던 요 고가주택이 뭐요? 할인 그래야 돼요. 뭐요? 할인 그래야 뭐요? 싸게 팔려야 돼요. 싸게 팔리면 싼 맛에 뭡니까? 하위 소득에서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유효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이 말이에요. 요 두 개 요건 잘 봐주셔야 돼요. 요 요건. 요 요건이 축될 때 뭐가 된다고요? 하향 여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흔히 보면은 그 부자 동네가 있어요. 뭐예요? 부자 동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동네는요. 부자들이요. 계속 뭡니까? 개량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더 아름다워져 버려요. 맞나요?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요. 저소득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위에서 이사 갈 수가 없어요. 맞나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지역에서는 하향 여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되나요?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체 집값이 비싸고 땅값이 비싼 동네 어떻게 들어가? 안 그래요? 못 들어가요. 그 보통 그런 것은요. 하위 소득계층과 상위 소득계층이 보통 섞여있는 그런 지역에만 발생해요. 발생하는 거지. 부자들만 사는 동네에서는 하향 여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일만 한단 말이에요. 별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부다 박사들하고 이야기 쭉 교수 이야기하다 보면은 강남을 지가 어떻게 잡아 이런 말 해요. 뭔다고요? 대통령이 강남을 지가 어떻게 잡아? 그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요 그 주인들이 많이 없어요. 그 세주는 사람들이야. 뭐 한다고요? 강남에 가봤나? 안 가봤어? 나 올라 내가 전화 내가 구인시켜줄게. 강남 거기는 이제 사람 살 때 아닙니다. 그 상업지역이지. 그 상업지역이 사람 살 때 아니에요. 그 하얀 와이사스를 딱 이렇게 하면 돌잖아요. 돌아다니면요. 집에서 딱 빨면요. 식은 물 나와요. 차도 엄청 막히고. 되나요? 그 사람 살 때 아닙니다. 그게. 양상이 훨씬 좋지. 뭔다고요? 이발 공기 맑고 바로 햇빛 쫙 내리는 게 너무 좋아. 안 그래요? 뭐 때깔도 이쁘잖아. 때깔도. 거기는 상업지역이지 실제로 거기는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강남은. 되나요? 거기는 부자들 안 살아요. 그 사람들 다 세주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은 저 다른 데 살아. 뭐 평창도 이런 데 있잖아. 공기 막힌 데 살아. 이제 저 분당 같은 데. 거기 살아. 공기 막고 산 밑에. 맞나요? 또 왜 또 분당 가려고? 그데 살아요. 그 집 해놓고 세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입자가 많아. 대부분. 뭐 때문에 학군 때문에. 애들 그 있잖아요. 저 멀리서부터 서울서부터 저 부산서부터 해가지고 진주부터 다 기어 올라와 거기. 보통 전세 임대한 사람들이 그 사는 사람 세입자가 많아. 대부분 어디서 많다면 학군 때문에 애들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 모여드는 거지.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주거지역으로서는. 아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잡아고? 그 주인들이 뭔다고 다 부자들인데. 잡잖아요. 그 사람들을 잡으면요. 그 사람들은요. 집 두 개 더 사버려요. 뭔다고요? 그 집 전세, 그 집 담보를 해가지고 저 싼 더 사버려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임대사업자 등록해버려요. 뭐 한다고요? 요즘은요, 한 개만 돼도 준공공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되나요? 옛날 때는 뭐야? 5개만 사면 그냥 뭐 한다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해버려요. 그러면요, 재산세 같은 거 없어요. 되나요? 그게 싸게, 비싸게 안 논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잡는다 하는 그 대통령도 이상한 사람들이지. 거기를 규모가 작은 주택 지어봐도요. 시가가 보통 7, 8억 나가. 얼마요? 그 7, 8억 들어가 거기 그 들어가서 어떻게 가는 사람들이야?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지. 거기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두는 게 좋아요. 되나요? 건드리면요.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그게 아파트 값만 더 올라가요. 전세값만. 야 거기 가면은 학교 좋고 해갖고 정민에 다 기어올라온다 그쪽으로. 그 뜯으면 그 홍보하는 거야. 그거 더 좋게 홍보해줘. 그거 더 올라가 그쪽 그 뜯으면 미친 대통령들이지. 그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는 건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건든다고요? 고소득층과 하위소득 계층이 뭐요? 어울려 사는 그런 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부자들만 살고 있는 지역은 뭐다? 하향 요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 할인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올라갔지. 싸지 않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제 그 나중에 싹 진행되면요. 46개인가 돼요. 몇 년요? 45년경인가. 몇 년이 된다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도정법에서는 도시군 중위 있죠, 그죠? 에서는 이걸요, 물론 불량시설물이라 불러요. 뭐요? 불량시설. 이거 주택이에요. 이거는요. 불량주택이라 하는 거예요. 뭐요? 자, 불량시설물, 불량주택 되나요? 이게 불량주택이에요. 불량주택. 주택이에요. 그죠? 불량주택이에요. 그럼 불량 이 주택 이 자체가 뭘 의미하겠어요? 주택이요. 주택이요. 그럼 요 자체가 있다요. 한 3주 지나면은 요 시장에서 이게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게 왜 공급이 될까요? 이 말이에요. 그럼 벌써 이러면요 여러 번 소유권 인된 과정이겠죠. 40분 지났으니까. 안 그래요? 그럼 하향 효과가 계속 반복돼 왔단 말이에요. 45년간. 그죠? 근데 이 주택은요, 이 주택에도 유효수는 있다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유효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유효수가 누구겠어요? 바로 저소득층이에요. 뭐요? 값이 싸기 때문에 그나마 뭡니까? 좀 불량주택이지만 아직까지 형이 있기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저소득층이 유효수층이에요. 뭐요? 층이 유효수 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저소득에 기인해서 값싼 주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나요? 우리말로 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가용을 사왔는데 뭐요? 50만 원 주고 사왔더라는 거죠. 얼마 주고요? 그래서 많죠? 50만 원. 그럼 재산세밖에 없는 거예요. 맞나요? 지수세밖에 없는 거죠. 사왔다는 거죠. 폐기처분전 맞나요? 그래도 아직까지 굴러가니까 사왔겠지.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뭡니까? 불량주택에 대해서도 사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라는 게 아직까지 형이 남아있는 거예요. 수명이. 안 그래요?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유효수혜자에게 요 불량주택이 공급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거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시장 기능이 제 기능을 잘 수행한 거예요. 맞나요? 그게 뭐다? 시장 이는 실패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시장 실패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요, 주택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에요. 즉, 저가주택에 대해서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이 된 거예요. 맞나요? 그게는요, 주택 자원의 효율적 배분 과정이에요. 효율적 배분 과정이에요. 과정을 본단 말이에요. 이는 시장 실패가 아니고 우리 주택 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배분된 과정이다 이 뜻이에요. 되나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정부 차원에서 이런 주택이 있는 많은 지역을 옛날에 뭐라고 그러죠? 달동네. 이 동네는 달동네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을 뭡니까? 수용을 해가지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해요. 뭐 한다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해요. 수용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달동네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뭡니까? 말도 수용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이제 서로 합의한다는 뭡니까? 합의를 받아요. 도장을 받죠. 그때는요, 수용되면 또 아파트 하나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뭔다고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아파트 하나 주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나중에 다 찍고 나면요, 뭐 하는가 하면요, 자기가 보상받을 금액이 1억이에요. 얼마요? 1억이면요, 아파트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 값이 5억이야. 얼마요? 그러면요, 4억을 추가로 지불해야 돼. 뭔다고요? 4억을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고요. 이리 공제하고.
그러니까 만다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요. 나는 썩은 집이라도 집이 좋다. 사업주도 어디 있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요. 수용,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결사 재반대 반대합니다. 맞나요? 그게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또 만다고 나중에 되면 일반 자살하고 날라자고 TV 같은 보면 그죠? 그 싫어요 그게. 실제 서울에서요. 1억 받아가지고 들어가면요. 방 2칸짜리밖에 없어요. 만다고요? 그래도 전세로. 그래도 보증밖에 안 돼. 그러니까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안 그래요? 그게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잘못돼요. 그래서 원래 보면요. 이런 거 보면 정부는 깡패. 뭐라고요? 부자 동네에서 이지 못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한 층이죠. 예를 들어서 20층 아파트 올라가면요. 대지 사육이 엄청나요. 맞나요? 엄청나죠? 아파트 줘도 괜찮아요. 안 그래요? 근데 정부는 그렇다 보면 수익서 매우 분단 말이에요. 보상 안 해주고 안 그래요? 아파트 줘도 정부는 손해볼 거 없어요. 20개 층 올라가면은요. 한 개 줘도 뭡니까? 19개 층에 대해서 수분연 건지한테 뭡니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맞나요? 그래도 이게 엄청나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정부는요. 이제 학자들 이제 이걸 험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뭔다고요? 이런 것은 정부가 수용을 해서 뭔다고요? 이걸 철거하는 게 철거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이 자체가 뭡니까? 이게 개선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철거하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다. 뭐요? 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요 사람들한테 살 집을 만들어줘야 돼요. 맞나요? 이런 지역에다가 어떻게 하는 게 현실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람직하냐 이 말이에요. 공공 임대 주택 등을 건축하여 저소층의 주거 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이게 가장 우수이라는 거예요. 뭐요? 아니 이게 뭐요? 이게 우수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아, 이 사람 쫓아내버리면 이 사람 어디 갈 건데? 그죠? 일단 이 사람들한테 뭡니까? 주거 안정이 되기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 받아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나중에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우수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많이 하고 있죠. 옛날에는 서울에서 쫓아내버리는데 요즘은 이거 많이 하고 있죠. 요즘 이걸 해가지고 일부는 공공임대 아파트 짓고 맞나요? 지어서 이 사람들 저렴하게 주고 한 3년 지나면 요 집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맞나요? 그게 우리 공공임대 아파트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하는 게 재선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죠? 요즘 그 공공임대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일부 지어가지고 저렴하게 요 사람들이 살면서 뭡니까? 돈을 빨리 모아서 요 집을 나중에 한 3년 지나면 5년 지나면 자기 집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살 수 있게끔 맞나요? 기회 주는 이게 전책이라는 거죠.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게 벌써 30년부터 나온 이게 책의 이론이에요. 어디서요? 특히 서구 쪽에서 했던 이론이에요. 이게 다. 되나요?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책이 나와 있던 거 이게 지금 나와 있던 거니까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불량주택의 문제는 뭐다? 시장 실패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또 불량주택을 우선 철거해서 거기다 분양 아파트 짓는 거기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은 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마련해주고 나머지는 뭡니까? 분양하든지 하는 게 맞단 말이죠.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뒤에 한 50년이 지나가요. 뭔다고요? 그럼 요 불량주택이 되어서 이제 수요가 적어지는 거예요. 뭔다고요? 여기 대해서 수요가 적어져요. 저가주택에 그러니까 저가주택의 제일 마지막이 불량주택이라는 거예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적어져요. 그럼 수요가 적다 말 자체는요. 요 저가주택의 효용이 끝난 거예요. 효용이 끝난 거예요. 그럼 효용이 끝나면은 수요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 이 말은 뭐다? 경제적 내용수가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면은 당연히 뭐 되겠습니까? 재개발
등을 통해서 뭐요? 고가지로 바뀌는 거예요. 요 가지고 말한다. 거꾸로 상향 여과라 불러요. 무슨 여과? 상향 여과라 불러요. 그래서 시험 칠 때 요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의 개념은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이 하위 소득계층의 주택으로 바뀌는 것은 뭐다? 하향 여과. 요 하향 여과의 승인 요건은 뭐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해야 되고 증가나면 아직까지는 수명이 남아있어야 돼요. 맞나요? 두 번째는 부자 설든 주택 자체가 상대 뭡니까? 뭐든가 하진거래야 돼요. 싸게 팔려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나요? 요거 좀 잘 봐주셔야 돼요. 되나요? 그 다음에 요 불량 주택의 문제는 뭐다? 시장 실패 소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택 자원이 시장을 통해서 잘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과정 중이라는 것 봐두셔야 됩니다. 봐두시고. 그래서 뭐 써놨습니까? 밑에 내려가면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 있어요. 있나요? 그 1항 2항 있죠? 그 하향 여과에다가 좀 체크해 두세요. 하향 여과 뭐라 써놨습니까? 1항에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고가주택이 하위 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맞나요? 있나요? 그거. 그럼 상향 여과는 뭔다고요? 하위 계층이 사용하던 저가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 등으로 상위 계층의 주택으로 전환되는 것. 맞나요? 이것만 하면 돼. 개념만. 이 말이고요. 그 주택에 하향 여과 과정이 있고 그 2번 149부터 해가지고 쭉 넘기면 그 151 있습니까? 그 그래프 있죠? 그래프 있습니까? 그까지는 전부 다 가입표. 그러니까 그 쌍가로 1번과 쌍가로 2번은 가입표 치라 이 말입니다. 되나요? 그 151페이지 그래프 위에까지는 가입표. 볼 필요가 없다. 그 밑에 이제 보면은 그 여가의 경쟁효과 한번 봐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여가가 이루어지면 하위 소득계층도 자기 집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맞나요? 또 기회가 생기면서 이런 집도 좋아지면 그만큼 뭐요? 질도 좋아진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이 말이에요. 그걸 써놓은 게 여가의 경쟁효과고. 내려가면 주택의 상향여가 과정은 그냥 요거 맞나요? 무슨 일 때문에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언제 발생한다고요? 감소될 때. 뭐 될 때요? 감소되면은 상향여가. 이 말은 요 건물의 경제적 내용수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이 말이에요. 자, 주거분리와 여가 과정이 있어요. 있나요? 그 밑에 2항에 보니까 보통 이렇게 해요. 좀 상위 소득계층이 사는 주거지역하고 좀 하위 소득계층이 사는 주거지역이 이렇게 뭐요? 나눠지는 것을 뭐한다고요? 주거분리라 불러요. 뭐요? 나눠지는 것을 말한다고요? 주거분리라고 불러요. 주거분리. 그러니까 상위 소득계층과 하위 소득계층이 사는 동네가 좀 나눠지는 게 뭐예요? 주거분리란 말이에요. 그거 있죠? 어디 있습니까? 그 2항. 150회 제일 밑에 2항만 좀 보면 돼요. 자, 개념만 넘어가고. 그런데 이러한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좀 부자 동네, 어떤 지역은 가난섬 동네 발생하기도 하고 뭐요? 도시와 인접한 걸린 지역에서도 발생한단 말이잖아요. 이 말은 걸린 지역에서도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명한 그게 뭔가 하면 그 밑에 그 그림이에요. 되나요? 그림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하향 여가를 기대하는 이런 곳은 하향 여가가 기대되는 이런 지역은 보통 뭐요?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맺다시피 부자가 사는 동네에서는 발생치 않아요. 부자들만 사는 동네는 계속 뭡니까? 정의 여부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개량을 한단 말이에요. 개량하면 계속 그 이상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는 가는 사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로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주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해요. 이걸 다시 번역하기를 거꾸로 걸린 지역 쓰기도 한 거예요. 걸린, 인근. 같은 말이에요. 맞습니다 말이에요. 이 보면요. 이쪽 동네가 좀 상위 소득 계층의 주거지역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계층의 주거지역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하위 소득 계층의 주거지역이 있어요. 여기 자그마한 뭡니까? 우리말 하면요. 계층가가 있어. 뭐 있다고요? 계층가 있는데 요 계층가 중심에 여기가요. 여기 뭐요? 다리가 있어. 얼마요? 다리 길이는 20m. 몇 미터? 20m. 이렇게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요 사람들은요. 꼭 놀러 가도요. 요 동네 가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몰랐구나. 여기 상가등 있잖아요. 있으면요. 여기 상가 있죠. 이 사람들 여기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은 다리 건너서 뭐 한다고요? 머리 쫙 가요. 뭐 한다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상가들은요. 이 사람만 대선 안 해요. 여성까지 같이 봐요. 원래 부자만 사는 데는요. 비싸요. 상가들 비싼데 이 사람 이게 같이 놀아요. 이 사람들은요. 뭐 있고요? 추링이 있고 뭐 있고요? 여름에 런닝 있고 이리 와. 원래 그런다니까. 추링이 있고 뭐요? 런닝 있고 모자 쓰고 이리 온다니까 있더러. 여기 있던 뭐요? 사람들이 오면 도망가 버리는 놀래가지고 뭔다고 부의 예부효과가 침입하니까 뭐하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난 부양시키죠. 싫어야 이거.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정의 예부효과를 추구하려고 해요. 이쪽에 가면은 상해도 깔끔하고 좋거든요. 같은 값이었다 안 그래요? 이리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오면 뭡니까? 부의 예부효과가 침입을 하는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도망가 버립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요. 요 옆에 있는 요 집 있죠? 요 주택은요. 좀 비싸게 팔려요. 요 사람의 정의 예부효과에 대한 뭡니까? 혜택 때문에. 뭔다고요? 좀 이는요. 좀 할증 그래야 돼요. 뭐요? 근데 요 집은요. 요 사람 자꾸 들어오니까 싸게 팔려요. 할인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량을 해봤자 계량은 가치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량을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뭔다고요? 요 사람한테 팔고 밖으로 전체 이사 가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요? 이사를 가버려요. 그러면은 요 사람의 꿈이 뭐다? 요 사람의 꿈은 요 집 사는 게 꿈이야. 뭐라고요? 이 집 사는 게 꿈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집 좀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 집 사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나요? 그 이제 뭐야?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이것을 만다 이걸요. 침입이라 불러요. 뭐요? 침입이라 불러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나중에 착자 이제 뭡니까 이게요. 또 이 집 또 이사가 다 가는 게 있잖아요. 그 나중에 이게 쭉 시간이면요. 요 동네가 전부 다 저선 주거지로 바뀌어버려요. 뭔다고요? 이게 바로 하향 여가 가증이라는 거예요. 뭐요? 하향 여가에 의해서 뭘 바뀐다고요? 저선 주거지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부자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요. 자, 이 사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것을 집을 구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근데 저수증을 위한 주거지역은요. 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향 여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집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맞나요? 이 사람 돈이 많으니까 또 다른 데 이사 가면 되는 거고. 맞나요? 이렇게 해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뭔가 하면요. 되는 거 뭔다고요? 굴러온 돌이 바뀐 돌 뽑아버리죠. 맞나요? 이걸 계승이라 불러요. 뭐요? 계승. 그러면 성계.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뭐요? 저주쪽으로 바뀌어버린 이걸 계승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부자가 살 동네를 물려받았다 한 게 계승. 맞나요?
개성했다, 물려받다, 물려받았다. 맞나요? 이제 이런 현상을 다 통틀어서 뭔다 이걸요. 전이현상이라고 불러요. 뭐요? 또는 같은 말로 전이현상. 전이현상을 불러요. 이런 현상을 통틀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소수들은요, 자기 집을 잡으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노리는 것은 뭐다? 부자만 사는 동네가 아니고, 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이 붙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을 상대로 해서 이거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뭔데?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자기 집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 사람들도 뭡니까? 자기 집을 잡으면서 기회가 되고, 맞나요? 이게 예전에 공공임대형 아파트를 짓지 않았을 때 서구에서 행했던 이게 뭐예요? 전략이 전략. 저소득의 주택을 만들어주는 전략이었어요.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걸 적어 놓은 게 뭐예요? 밑에 쌍가루 이번에 그 내용이에요. 1항 뭐 써놨습니까? 1항. 그 1항 읽어보면요. 요 사람들은 요 인근에 저소주거지역이 있으면은 만다고요? 부의 예부 효과를 피하려고 이사를 관리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 붙어 있으면 혜택을 보거든요. 정의 예부 효과를 추구하고자 되도록이면은 고선 주거지역 인근에서 놀라고 해요. 맞나요? 놀고 집도 사고 하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항이 뭐 있어요? 이런 결과 요 저선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선주택은 부의 예부 효과 때문에 할인 그래 되고, 이 사람들 정의 예부 효과에 대한 혜택 때문에 할증 그래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럼 나중에 뒤는 요 이 지역은 뭡니까? 부의 예부 효과 침입 때문에 개량 비용이 오히려 개량 후 가치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순을 거부하고 팔고 이사 가버린단 말이에요. 맞나요? 이해갑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이 항에 있잖아요. 있나요? 이 항에 있죠?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여기 들어오면서 이걸 만다고 침입. 침입의 결과 계속 이제 하향 효과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 가면 뭔다고요? 요 지역은 저소주거지를 바뀌간다는 거죠. 그럼 결국 저소득층들도 자기 집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하향 효과는 좋은 거라고요? 나쁜 거라는 뜻이에요? 일단 좋은 현상이라는 뜻이에요. 맞나요? 제일 문제되는 것은 사실 부자들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부자들이 얼마든지 소득이 많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주택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적어 놓은 게 만다고요? 그 150이에요. 그 다음에 153페이지 보면은 불량주택의 문제와 여과 작용이 있을 거예요. 있나요? 있나 없나요? 자, 요거 써놓은 거예요. 요거. 맞나요? 불량주택의 문제는 시장 실패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뭐요? 저소득층들이 낮은 소득 때문에, 뭐요? 좀 값싼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주택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 이런 문제는 시장 실패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택 자원이 저수층에게도, 뭐요? 저가주택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걸 쓰는 거예요. 사망 있죠? 그럼 대책을 만다고요? 오히려 이렇게선 무조건 저가주택과 불량주택을 철거하는 게 최선책이 아니고 우리 저소득층 하여금 뭐요? 우선적으로 주가적을 기회 주고 하는 게 우선이다는 거 했잖아요. 그거 쓰는 거예요. 요거. 그 문제 한번 봐보세요. 그 밑에 19회 보이네요. 틀린 것. 주거분리란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맞나요? 구분되는 현상 이 말입니다. 주거분리는 소비자가 정의 예부효과는 추구하려 하고 부예부는 피한다. 맞나요? 저소득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높다면 상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제 불량주택 이거는요 값이 싸요. 이런 뭐요? 비용보다 우리 새로 지어버리면 훨씬 가치 높단 말이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상향으로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다음 고소득층의 뭐요?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주택은 뭐한다고요? 할증료가 붙어서 그래 되지만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주택은 뭐한다고요? 이 주택은요 할인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좀 올라간 요지가 팔아가지고 좀 싼 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맞나요?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고소득주택은 뭐한다고요? 할인. 저까지 된 수요는 증가해야 뭐 생긴다고요? 하향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나요?
그 다음에 그것은 주거지역과 뭔다고요?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오게 되면 이는 상향여가예요, 하향여가예요? 하향여가지. 부자가 살던 집에 하위소득에 들어오는 것은 이사 오는 것은 하향여가입니다. 하향여가가 되게 되면 나중에 그 지역은 시가 흐르면 저소득주거지역으로 바뀔 것이다. 맞나요? 이 말이죠. 다음 몇 번? 5번. 그래서 요 시험 놓으면요. 혹시 시험 놓으면요. 상향여가하고 하향여가 있는 것부터 먼저 보세요. 뭐부터 먼저 보라고요? 상향여가의 말과 하향여가에 있는 말이 있는 것부터 먼저 보세요. 요 말부터 먼저 보란 말이에요. 이 말부터, 이 말이 있는 것부터. 이해갑니까? 시험에 요는 95% 포인트는 뭐야? 그 하향여가와 상향여가를 바꿔놓는 거예요. 되나요? 그 개념부터 먼저 보세요. 그래서 하향여가와 상향여가란 용어가 있는 것부터 먼저 본다. 그렇다고 결국 볼 것은 딱 보니까 뭐부터 먼저 본다고요? 3항과 5항 있나요? 답은 상향여가와 하향여가 있는 건 3항과 5항밖에 없죠. 그 두 개에서 답이 될 확률이 98%. 몇 프로요? 그렇죠. 그 밖에 지금 내게 뭐 있나? 그 밖에 없지. 다 봐도. 이는 상향여가, 하향여가를 바꿔내기 때문에 상향여가나 하향여가라는 지문을 먼저 보세요. 자, 문제 6번. 몇 번요? 프린터 6번. 찾았어요? 6번부터, 이제 6번도 먼저 했잖아요. 주택의 여가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있나요? 주택의 여가 과정은 주택의 질이 뭐요? 고가냐, 저가냐, 노후화 과정. 고가냐, 저가냐, 질과 소득의 변화에 따른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할 때 이용하다. 맞나요? 상위 소득계층이냐, 하위 소득계층이냐, 고가주택이냐, 저가주택이냐. 뭐 고가주택이냐, 저가주택의 문제는 질의 문제고 상위 소득계층이냐, 하위 소득계층은 뭐야? 소득의 문제고. 맞나요? 그 연결, 고리를 말한다. 소득의 증가 등으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주택의 하향유가 감소가 아니고 뭐 증가했을 때 뭐요? 증가했을 때. 그죠? 수요가 감소해버리면요. 경제 냉수가 끝난 거예요. 끝나기 때문에 재개발 등으로 상향유가 이루어집니다. 감소했을 때가 아니고 증가했을 때 하향유가. 요게 답으로 세 번 놓은 지문이에요. 요게 답으로 세 번 놓은 지문이라고요. 정답으로. 감소했을 때 해가지고 하향유를 따진단 말이에요. 증가할 때입니다. 요 지문 유명한 놈입니다. 이거 지문. 또 뭐 보여요? 하향유가 보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 바꾸면 되겠죠? 상향여가로 바꾸든지, 뭘 바꾸든지요? 감소니까. 이유는 내놓고 그냥 뭐요? 바꾸든지, 아니면은 뭐요? 수요가 증가했을 때 바꿔주든지, 그죠? 다음, 저속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성주택은 여하튼 할인거래. 맞나요? 할인거래. 싸지니까 거기로 저성 이사 오는 거니까 뭐한다고요? 하향여가. 주거분리는 상위 소득 계층의 주택과 하위 소득의 주택이 나눠지는 곳, 이런 것은 정의 여부효과는 추가하고 부의 여부효과는 피한다. 주택시장에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시장 실패의 기란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맞나요? 그 말이에요. 다음 넘어가면 154페이지. 부동시장의 효율성과 균형. 그래서 이런 앞에 포인트 적어 놓으라고요. 상향여가와 하향여가에 대한 것부터 먼저 본다. 맞나요? 154페이지. 좀 쉬었다가 하죠.